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공포와 위기를 기회로 바꿀 팁은?입니다. 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자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2.5단계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시행이 되고 주요 내용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또 학원과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의 집합 금지 등입니다. 이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에서 2.5단계 거리두기는 약간의 안도감과 경계감을 함께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내용이 오늘 우리 증시를 들어 올렸는데요. 미국 연준이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음 주 코스피 지수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또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 그리고 성장주 가치평가 부담 등도 여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인시대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스톡 진행해 볼 거고요. 계속해서 박동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8월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9월장 우리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요. 8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조금 변동성 커졌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시장,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팁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시장에 있었던 이슈 한 가지씩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좀 쉬셨어요? 네, 충분히 쉬었습니다. 네, 1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네. 2부 우리 야인스톡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어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밤에 진행이 됐고 거기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오늘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오늘 우리 장중에 30포인트 이상 급등을 일단 연출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어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좀 부분적으로 시장이 좀 긴장을 했어요. 네, 지난번에 맞아요. 연준에서 이제 주가는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지난번 이제 연준 의사록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지금 주식 시장에 좀 과열권 그리고 통화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경고성 내용들이 의사록에서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좀 크게 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또 시장에 또 약간 경고성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들 기대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려가 조금 큰 경계감. 실망하는 예, 언급이 나올까 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조금 컸던 게 사실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도입을 했어요. 네. 이게 왜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이 될까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평균 물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도입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미국은 사실상 제로금리 아닙니까? 네. 이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더 용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연준 FRB의 가장 존립의 1번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예, 뭐 다른 거 뭐 경제가 좋고 안 좋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놓고 뭐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연준의 1번 존립의 목적은 물가 안정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그 물가 목표제를 지금 도입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을 2%로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2% 아래도 있을 수 있고 위도 있을 수 있죠. 항상 2%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목표 2%를 잡아놨는데 지금 아래에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1.5% 정도가 한 3개월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돼서 2.5%가 또 뭐 한 3개월 지속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 2.5%가 되면은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 목표보다도 높아졌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데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딱 해서 2%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전에 물가 상승률이 1.2% 이하에 있었던 때가 많으니까 네. 물가가 다소 높아진 그러니까 2%보다 높아지더라도 유동성 회수를 안 하고 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해 나가겠다.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환호를 하고 미국 시장도 어제 올랐고 우리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안도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장중에 나왔다가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그쵸. 밀린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자,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연준의 의도는 명확하게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태를 용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지금 내비쳐졌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지금 안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여기에 따라서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달러 약세가 지금의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자,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죠?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은 이 자금들이 달러를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자금들이 지금 그 신흥공급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하지만 매도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충분히 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이죠. 자,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에 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국내 네. 지금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뭐 상당히 지금 저금리 상태로 저기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지금 안정적이에요. 차트럼 나오죠. 월별로 지금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월별 단위인데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최근 들어서는 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한 6개월 전만 해도 1.5%까지 오르고 했다가 코로나 사태 이 부분에 아마 부분적으로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간중간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이런 흐름도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그 금리 정책을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거시 정책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제일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 올리면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도 따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금리 상태가 당연히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물가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에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까지도 좀 주식 시장에는 적어도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평균 물가 목표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될 거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국내 금리도 그럼 따라갈 테니까 우리 국내 유동성도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계기가 확실히 만들어진 거겠죠? 투자 심리가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30포인트까지 올렸다가 밀리는 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게 기성전 코로나예요. 지금 맞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계속 밑에서 지금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창이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제대로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과연 개선이 될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 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이죠. 미국 시장에서 불어오는 훈풍, 호재성 재료 이게 우리 시장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는 이게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인데 결국 투자 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더 이쪽에 대해서 지금 300명 이상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투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 전반적인 그 분위기나 환경을 보면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뭐 핵심적인 포인트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다음 주나 되면은 이거 뭐 800명에서 1,500명,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중대본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예,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죠.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멈추게 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우리 생활 자체도 일상생활도, 굉장히 네.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도 음. 경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유동성 상세를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의 저금리 기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주식 시장보다도 지금 어렵게 코로나 확진자 수 이게 지금 빨리 제자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냐 호재냐 아니면 코로나냐 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조금 더 힘이 센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또 우리가 주말을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 단계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그 안에서도 조금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자고 하니까 5G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어요. 뭐 미국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5G라든지 갤럭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던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저는 그 5G 쪽에 순환매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이제 포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그 하반기에 이제 그 5G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결국 이제 오늘 미국발 잭슨홀발 그 호재성 재료가 간밤에 들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5G 쪽에 대한 이제 순환매 타이밍하고 같이 맞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결국 5G에 대한 하반기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국내는 지금 다소 주춤하다 그래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구체적인 일정이 안 잡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금 몇 주째 지금 거의 0명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특히 5G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알려지게 되고 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지만은 투자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5G가 오늘 적극 이렇게 오전장 강세 흐름이 지금 나왔던 부분은 결국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투자 기대감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그렇죠.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주파수 경매 며칠 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작용을 할까요? 글쎄요. 이제 그래서 주파수 경매도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이제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 이제 일단 그 긍정적인 이슈로서는 일단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그 경매 관련되는 이슈는 일단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 3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거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또 갤럭시 관련주들도 오늘 올라갔잖아요. 갤럭시가 이 언팩 행사 파트 2를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같이 끌고 올라갔을까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상관을 이제 가지면서 주가가 올랐을 테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IT 쪽에서 이제 폴더블 관련주나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주 쪽. 네. 자, 이 종목들이 그동안에 시장으로부터 소외가 많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파트론이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네. 갑작스럽게 아침부터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도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가 그동안에 코로나 부품주 쪽, IT 쪽 중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네. 예, 스마트폰 쪽이 소모품의 그 소비자 품목에 가깝기 때문에 예, 안 샀어요. 예, 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네. 받은 대표적인 그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개선이 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뉴스들이 보고서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특히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 아침에 이 무거운 종목이 그 내용이 나오니까 급등이 나오게 되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갤럭시에 관련되는 또 언팩 행사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예정이 돼 있고 네. 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아마 좀 또 거기에다 또 순환매 차원 결국 이제 그 장 후반까지 강한 상승세를 지키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장세에서는 좀 순환매적인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아직도 생각이. 아니에요. 5G는 간다 했던 게 꽤 오래 전부터 간다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그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냈죠. 네네. 예, 강하게 이제 시세를 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5G라든지 결국에는 그 종목 이 섹터들 내에서 그냥 바이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순환매 도는 예, 지수를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가 강력한 주도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환매 도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당분간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G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미국발 이제 호재로 인해서 우리 증시 오늘 강했었거든요. 이 소식이 있기 전까진 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300명대로 줄어들었다 해서 안도감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강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말았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말 그대로 2.5단계로 이제 올라간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쪽은 어느 쪽 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비대면이죠. 예,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던 이제 비대면 관련주 쪽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 2.5단계 그리고 조금 지켜보자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가면은 이 관련되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또 신고가까지 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전고점을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놓고 보면은 세 가지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대면 플랫폼 쪽.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주라는 것은 어떤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플랫폼 관련주 쪽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세 개 섹터로 해서 두 종목 정도로 꼽는다 그러면은 네. 카카오하고 KINX. 카카오는 뭐 워낙 워낙 잘 다양한 가고 있죠. 예, 잘 가고 있고 네. 다양한 업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흐름이죠. 네. 그래서 어디가 고점인지 뭐 단정하기가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지 않는다.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추세로 봐서도 그렇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KINX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죠? 인터넷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 다양한 이제 서버나 이런 것들을 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또 KINX를 또 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대면 플랫폼 관련주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그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재택 근무 관련주로 이들 종목들이 상당히 그쵸. 민감하게 움직여요. 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 이제 알스포트, 링네트 이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알스포트, 링네트 그러니까 재택 근무하고 관련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시스템 그러니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인터넷 기반의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스포트와 링네트를 지금 꼽을 수가 네.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마지막으로,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죠. 아, 자, 이것도 사실 이 종목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주 지금 학생들이 다시 또 최근에 뭐라 그러죠? 3분의 1 정도만 학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돌아가면서 형태, 돌아가면서 갔었는데 이렇게 이제 고3만 간다. 이렇게 하다가 어디 보니까 지금 또 일주일 동안 그냥 전원 등교 금지 온라인만 교육하게끔 네. 그런 기사를 제가 어느 지역인지 서울인지 모르겠는데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온라인 교육주들도 YBM넷 그리고 메가MD 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면서 세 가지 섹터로 꼽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섹터와 이들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그동안 잘 안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택배 물류 쪽들이 오늘 올랐더라고요. 포장도 그렇고 상당히 많을 이거는 거예요. 테마로 잠깐 당길까요? 아니면 이 종목들도 쭉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 종목들은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움직임을 보면은 가는 종목 한두 종목만 가요. 대표적인 뒤에서 종목 한두 조금씩 개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더라도 매매를 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이런 그 대표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낫겠다. 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도 더 많아진다면
하락하는 섹터가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좀 대표적으로 악재다,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섹터는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고 재확산 사태가 이제 좀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네. 200명 이하,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300명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제 수혜 섹터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일부 섹터 빼고 나면은 다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예, 네. 다 피해주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건설, 조선, 철강 이런 이제 구경제라는 표현을 최근 들어서 일부에서 쓰더라고요. 신경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신경제 이제 예. 4차 산업, 2차 전지 이쪽 그런 쪽에다가 네. 또 그 비대면 관련되는 음. 새로운 섹터들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경제 관련되는 주가 약세는 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 지수와 약세와 함께 이들 종목들의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약세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지금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민간 소비 관련되는 종목, 이 사람을 모이게 못하게 하니까 네. 이들 종목들이 지금 또 실적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실적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민간 소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목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코스닥의 심리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또 무서워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더는 확산이 되지 않겠다.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계속 300명대, 400명대 들락날락하면서 가면 어느 순간에 코스닥 심리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우리가 또 어려운 장세를 또 그럼 맞이할 수 코스닥이 많이 무너지면 코스피도 같이 갈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코스닥이 더 많이 만약에 무너지니까? 심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많이. 일시에 더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아직까지는 유동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네네. 요 정도 선에서 끝나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500명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3단계까지 확산되고 이러면은 코스닥이 일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럼 거죠. 코스닥에 이제 좀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바이오 종목들은 어떨까요?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관련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아마도 선멸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게 왜 어떤 흐름이냐면은 지난번 3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는 백신 관련주 뭐 할 것 없이 일시적으로 다 빠졌어. 네네. 빠졌다가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제넥신이라든지 셀리브리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치료제 백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뒤에 올라왔죠. 네. 그런 의미로 놓고 볼 때 주가가 한순간에 빠지면은 똑똑한 종목, 덜 똑똑한 종목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올 때 먼저 올라오는 종목이 그렇게 선별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심해질 경우에 악재는 아무래도 모든 종목들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불안감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대응할 때 이런 점에 좀 주의를 하자.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보다도 시장을 먼저 봐라. 시장을 더 봐라. 예, 시장에서 조금 더 나눈다 그러면 이제 섹터의 흐름을 또 먼저 봐라. 오늘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점점 더 한 10년 전만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종목들 그 순환매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하루 반짝 오르고 그다음날 또 다 빼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 지금 장이 어떤 장인가, 순환매 장이냐, 아니면 주도주가 끌고 가는 장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지금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걸 보면은 급등주 아니면은 또 급락주, 급등주 따라가는 거. 네. 또 그랬다가 급락해서 또 급락해서 또 손해를 낭패를 보고. 보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많고. 네. 또 이미 이제 급락이 나와 있는 종목 바닥이라고 또 그 종목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급등주 제외하고 급락주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보는 좀 그 습관을 좀 그러면 기르셔야 살짝 돼요. 조정받는 이 박스권 움직임에 박스권 있는 움직임 종목들을 가는 게 박스권 움직임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 종목이라든지 박스권 하단에서 산다든지
21선, 61선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그런 자리에서 산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네. 끝으로 지금 그 주식은 사실상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워낙 지금 그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주식 투자 1년만 하다 보면은 전문가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도 예전에는 꽤 많았어요. 어. 조금만 알면은 사실 이거 뭐 한 6개월만 하면은 주식 이렇게 흐름은 아는데 네. 이 밑바닥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폭등장, 폭락장, 급락장 막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보고 해야 이게 이제 주식시장 흐름을 아는데 네. 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중한 그 종목을 그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보 비용으로 투자 비용의 10%를 쓴다 그래요.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를 예, 조언을 어.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그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보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국내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조금만 벌써 막 옆에서 뭐 사고 그러면은 어느 종목 차트 보고 대충 빠졌네 매수 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겠네 매수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주식 투자 자체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수혜 섹터로 좀 봐야 되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심해서 대응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야인스테 리턴즈로 달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도와드리는 전문가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